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대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집합건물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회에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진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직업연구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연구위원 김중진입니다. 직업정보개발, 직업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김성일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저도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한 20여 년 공동주택에 이제 주택관리사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시청 신관 집합건물 관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자격제도에 관련해서 두 전문가분들한테 그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자격증, 이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자격증이라는 자격제도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격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뭐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또는 뭐 자격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소양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를 국가가 제도화한 게 자격제도인 거고요. 네. 사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적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의 양도 중요하고 또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국가가 제도화해서 확인 평가를 하는 의미죠. 그래서 자격의 어떤 사회적 국가적 의미를 보면은 일단 노동시장에 어떤 신호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받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하나의 그 과정 절차가 또 자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적 자원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돼야 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 그다음에 그 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격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시장의 공급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자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제도라고 한다면은 좀 작은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통 예. 우리가 주택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 관리사와 관리사무 소장님이 등치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자격과 직업 또는 자격 명칭과 직업 명칭이 되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허성 자격입니다. 면허성 자격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데 그 자격이 없으면 네. 불법인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이런 변호사 같은 것도. 예, 변호사. 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자격하고 직업하고 사실 동일하니까 헷갈려 하는데 실제 이제 직업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면허성 자격이 아니면 실제 다양한 자격자들이 해당되는 직업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직업 중에서 보면 주거복지사가 있는데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사 자체 공인 민간 자격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사도 들어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사가 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면허성 자격이 아닌 경우는 다양한 자격에서 해당되는 직업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직업의 범위가 자격보다는 훨씬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보무장님, 김보무장님은 이제 그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 분야에서 관리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오시고 있는데 그 집합 건물 분야에서 자격제도 같은 거는 어떤 관련된 자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정 인력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집합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법정 자격을 좀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방이라든지 소방안전관리자, 또 전기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또 일정 부분 가스 시설이 있을 경우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라든지, 또 승강기가 있다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 기계설비 유지에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라든지, 또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수도시설 관리자라. 그 다음에 안전 위험물이 일정 부분 뭐 큰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경유 시설이 뭐 1000리터가 넘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위험물 안전 관리자 뭐 이런 등등의 법정 관리자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또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는 또 특별하게 주택관리사 채용 의무를 좀 도입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물론 그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지만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제도가 지금 신설되어서 새롭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도는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성격이 있어서 그 자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인 거죠? 예, 뭐 면허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그 면허만 해당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들 이외에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 의원님, 이제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말 또는 교육한다는 말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한다는 말, 이 말이 뭐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보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교육이나 훈련이죠. 그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 받으신 분들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자격증을 주는 정도의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에 전문가가 인정을 하느냐라는 의미의 이제 자격과 교육 훈련이 이제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 교육 훈련, 또 일, 그다음에 직업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도 나가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자격증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의 신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용주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 훈련, 자격, 일 훈련은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과정만 이수해서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산림 분야라든지 이런 쪽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전문가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험 같은 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일종의 이제 그 시장의 신호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급되는데 과연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 훈련을 보면 학력이 또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이게 하나의 이제 신호적 기능을 하는 거고요. 자격 같은 경우는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자격증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인 기업 또는 구인하는 그런 곳에 신호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인력을 잘못 채용을 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그 집합 건물 분야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자격 제도라는 건 꼭 관리 분야만 그러니까 집합 건물 분야만, 공동주택만 한정된 게 아니고 모든 건물 분야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합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그 전문가 자격 제도가 필요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네. 일정 부분 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소규모도 있지만 네.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큰 시설에 있어서 각 분야별 법정 자격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 분야라든지 또 그 이외에 거기에 이제 입주사라든지 입주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그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 공간에 있어서 주택관리사가 채용 의무가 되었듯이 일정 부분 집합건물에도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제도가 좀 안착이 돼서 그런 관리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입주민들을 관리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이런 거를 누군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초기에는 분명히 그 법정 인력이라고 하는 소방이라든지 전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집합건물 관리를 주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우리가 한 분야에 몰입이 돼 있는 분들은 전체적인 그 숲을 보지 못하듯이 나무만 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런 총괄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큰 건물들은 또 재난안전관리자라는 또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 의무가 있듯이 일정 부분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그런 중간에 꼭 주거 공간이 아닌 집합건물에도 일정 부분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 두 분한테 좀 제가 공통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법안들을 보면은 집합건물 분야에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뭐 이제 관리 전문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전문가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전문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르다라고 해서 각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 제도를 여러 개 만들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격증이 너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격증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주택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자격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하셨던 자격 제도의 필요성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이나 제도 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소양이나 태도가 다르면 만드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주택관리사가 집합건물관리사하고 얼마나 달라? 이거 조금 공부하면 되겠는데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자격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학습하는 걸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자격 제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관리사가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한다. 퍼포먼스가 안 난다.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안 배우고 하니까 엉망이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배운다는 의미는 아까 얘기한 교육훈련인 거고요. 그러면 그 교육훈련 받은 사람이 과연 기존에 교육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자격제도를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차별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검증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결국은 직무를 분석해서 네.
기존에 있는 주택관리사든 어떤 다른 자격하고 비교를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숙련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숙련 기간이 한 6개월이다, 1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직업하고 지금 이 직업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가르칠 만한 게 있고 배울 만한 게 있으면 그게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고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따야 돼? 저것도 따야 돼? 라고 하면 일종의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굳이 자격을 안 따도 되는 사람들이 따라고 국가에서 강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김 본부장님이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주택관리사와 집합건물관리사의 업무 영역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사실 견해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택관리사로서 한 20여 년 아파트를 관리를 해왔고요. 주택관리사 편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서 20여 년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주상복합 그 관리수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수장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그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이 소위 말해 관리하는 법률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집합건물에 와서 이 20여 가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한 10건 정도를 제가 다 처리를 하고 또 10건은 이제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자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에 갔더니 집합건물법이 또 우선이 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걸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 2년여 정도 이제 집합건물에 집중을 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만 케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것도 다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15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은 또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거죠? 부분 규모 이상만 의무적으로 주거를 하는 생활을 하는 공간에 그런 주택관리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입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동 두 동짜리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일정 부분 전문가의 케어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그런 사각지대 또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실질적으로 좀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이나 열악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피스텔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주거용 그런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집합건물이 있는데 이런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관리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녹아져 들어올 수 있는 지금도 보면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집합건물에도 채용 조건에 주택관리사 채용 우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분야에서 집합건물 분야에도 역시 전문가를 채용할 때요. 주택관리사 우대 분야가 부분이 심심치 않게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이런 제도 부분이 모든 걸 전부 다 공적으로 건물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주택관리사가 채용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제도가 탄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자격 제도 내에서 숙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택관리사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제도는 차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집합건물관리사가 사실은 요즘에 좀 핫한 그 자격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 집합건물관리사 자격 시험만 보면은 한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 등록된 것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집합건물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를 좀 공인 자격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게 국가 자격도 있고 뭐 민간 자격도 있고 공인 자격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민간 자격과 공인 자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민간 자격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뭐 종이접기 관리 예, 뭐 하는 한 그런 것도 5만 개 정도 됩니다. 5만 개씩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웬만한 자격증은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종의 교육 훈련 이후에 자격을 그러니까 자격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것을 하나의 자격증으로 본다면 그거는 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격증 따도 돼?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 중에서 우수한 자격증을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또 자격증 안에도 보면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뭐 잘 아시는 산업 기사, 뭐 기사, 기술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자격들은 사실 자격화 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엄격합니다. 뭐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되지 않으면 사실 자격 제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정말 시장 그 발생적으로 필요한 자격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 수준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게 이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우리가 보통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직업이랑 대부분 다 연결돼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네. 국가 자격증 안에도 사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 자격을 땄는데 갈 데가 없다. 뭐 자격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이 딴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간 자격이 국가 자격이 되는 것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거의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자격이나 또 국가 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법으로서 정해지는 그러니까 부분이니까 국가 자격은 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각종 법 제도 안에 일자리나 취업 또 고용에 관련된 네. 의무 조항을 넣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야 이제 사실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현장 요구는 주택관리사처럼 집합건물관리사도 네. 법제화시키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틀린 거는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시장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고민, 그다음에 그 자격을 따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거나 또 시장에서 그 자격자를 채용하니까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이제 실제 시장에서 공신력을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의무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냥 자격자를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명만 뽑아두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집합건물 관리사가 공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고요. 또 공인이 된다면 더 이제 공신력 있는 자격이 돼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의무 배치라든지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된다면은 또 오히려 직업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억지로 그 수요에 맞춰서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 느끼겠지만 그 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시장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자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자가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뽑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이제 법제화시키면 일부는 처음에는 뽑겠죠. 의무적으로. 근데 뽑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격은 자격대로의 어떤 역할로 그냥 끝나는 거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관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관리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결국은 차별화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의무 배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려면은 결국은 사회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는지 수요 같은 것들을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거와 맞지 않게 뭐 강제적으로 법에서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그렇죠. 하면, 그래서 이제 직업을 네. 이제 직업적 의미를 가지면 자격이라는 것은 설계를 잘 하셔야 하는 거죠. 그 자격을 어떤 교육 훈련을 가져갈 건지, 그 자격은 몇 개월 기간으로 할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을 교육시켜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그런 전반적 그 시장 수요에 기반해서 그런 걸 촘촘히 이제 설계를 하셔야 교육 훈련해서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이제 본부장님은 다시 또 우리 김 의원님한테 여쭤본 거를 또 실질적인 판단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도 주택관리사처럼 의무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의무 배치라는 게 그냥 뭐 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회적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은 이 집합건물 관리사를 의무 배치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주택관리사하고 집합건물관리사의 그 탄생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일종의 뭐 공법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법 정도까지는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그 법정 자격으로 주택관리사가 탄생이 된 거고, 이 집합건물이 소임이 관리하는 법률 자체는 민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어떤 사적 자치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규제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법도 집합건물 소유법과 관리법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법이 된다면은 집합건물 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의무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뭐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대규모 정도의 특정 그 부분들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일단 그 자격증 제도가 좀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 관리사를 바로 공인으로 한다고 해서 채용 의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하나의 또 그다음 단계로서 공인 자격증화하고, 또 그 다음에 법이 또 개정이 돼서 그런 집합건물 관리사들이 바라는 그런 제도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돼야 되지, 첫 술에 전부 다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걸 좀 더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서 공인으로 만들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정도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게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서 이제 다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주택관리사도 일정 규모 이상에만 그렇죠. 의무 배치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뭐 거죠. 대규모 점포 관리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네. 큰 그 집합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채용 의무도 이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종국에는, 미래는. 약간 그 사실 시장의 기능을 한번 믿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국가 자격이든 뭐든 이제 시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져야잖아요. 네. 그래서 집합 건물과 관련된 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우리 그 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시고 또 엄정하게 이제 자격제도도 운영하시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자격보다는 이 자격자 취득자가 더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사회적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건강해지는 방법이 어떤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방법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좀 정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해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처럼 그러니까 의무 배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을 좀 더 이제 그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집합건물 분야에서의 전문 자격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용한 지식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그 집합건물 관리사는 정부가 좀 육성 지원, 물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지만 좀 해야 할 신직업으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수요라든지 또 사회에서 집합 건물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베니핏이나 혜택이나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직업들이 육성되고 또는 이런 인력들이 육성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역량 평가를 위한 자격 제도도 마련되고 이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본부장님. 기왕에 시작된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그 민간 자격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집합건물 관리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인 자격증화 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공인 자격증화 되고 나서 일정 규모, 대규모의 또 채용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대담회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분들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